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숨졌습니다. 정인이는 입양된 뒤 몇 달 동안 학대를 당하다 결국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정인이가 숨지기 전까지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3차례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3번 모두 정인이는 양 부모와 분리되지 않은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인이가 숨진 뒤 부검에서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직접 사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반복된 학대와 3차례 신고 뒤에도 아이를 지키지 못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2019년 6월 10일) 태어난 피해 아동은 입양 뒤 안율하로 불렸고 사건은 입양 전 이름인 정인으로 더 알려졌습니다. 정인이는 생후 8개월 무렵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장하영, 안성은 부부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정인이는 입양 뒤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양부모와 첫째 아이와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어린이집에 다니던 정인이는 잘 웃고 잘 먹는 또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인이 몸에서 원인을 알기 어려운 멍과 상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얼굴과 팔, 허벅지, 배 쪽에 난 상처를 계속 확인했고 아이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양모는 정인이 몸에 상처가 왜 생겼는지 그때마다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정인이 몸 상태와 상처를 더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입양 뒤 시간이 흐를수록 정인이의 상처는 반복됐고 몸 상태도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어린이집이 먼저 정인이 몸 상태 변화를 확인했고 그 이후 그 내용은 입양기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전달됐습니다. 결국 2020년 5월 25일 어린이집 교사가 정인이 몸의 멍과 상처를 보고 첫 번째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뒤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입양기관이 정인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기관은 양부모의 설명을 받아들였고 정인이는 바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신고는 실질적인 보호 조치 없이 끝나고 정인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도 어린이집은 정인이 몸 상태를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신고 뒤에도 정인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조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학대는 멈추지 않았고 공소장에는 2020년 6월 초 정인이의 좌측 쇄골 골절이 적시됐습니다. 같은 달에는 깁스를 한 어깨를 강하게 밀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이어 2020년 6월부터 7월 사이에는 우측 대퇴골과 갈비뼈 골절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이렇게 정인이의 신체 손상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 걸쳐 계속 누적됐습니다. 결국 어린이집은 정인이 몸의 상처와 상태 변화를 계속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6월 29일 정인이가 차량 안에 방치됐다는 내용으로 두 번째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양모는 정인이를 차 안에 1분 정도 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30분 이상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정인이 몸에는 상처와 골절 정황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인이는 양부모와 분리되지 않았고 다시 집에 남았습니다. 그 뒤 정인이는 약 2달 동안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정인이 상태를 직접 확인할 기회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입양기관은 양부모와 연락을 이어갔지만 2020년 7월 2일 이후 정인이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정인이는 계속 같은 집에서 지냈고 외부 개입도 사실상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2020년 9월 18일 무렵 양모는 사회복지사에게 정인이가 일주일째 잘 먹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병원 진료를 권했지만 정인이는 바로 병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쯤 정인이는 이미 오래 제대로 먹지 못해 몸 상태가 크게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23일 정인이는 약 2달 만에 다시 어린이집에 나왔습니다. 그날 어린이집에서는 정인이가 눈에 띄게 야위고 기운도 없는 상태라고 바로 판단했습니다. 정인이는 배가 불룩했고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결국 원장과 교사는 정인이를 곧바로 소아과로 데려갔습니다. 소아과 의사는
정인이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신고는 어린이집에 데려간 소아과에서 의료진 판단으로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신고 뒤에도 정인이는 양부모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정인이는 양부모가 주로 다니던 병원에서 구내염 치료만 받았고 분리 조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정인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20일 뒤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 전날인 2020년 10월 12일 어린이집에서 본 정인이는 좋아하던 과자와 장난감에도 반응하지 못할 만큼 무기력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양부모에게 정인이를 먼저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는 그날도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은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20년 10월 13일 오전 양천구 자택에서 정인이에 대한 학대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정인이는 그날 오전 9시 1분부터 10시 15분까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45분쯤 아래층 주민은 위층에서 큰 충격음을 여러 차례 듣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양모는 울고 있었고 집안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 정인이는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양모는 곧바로 119를 부르지 않고 먼저 콜밴을 불렀습니다. 콜밴 기사가 아이 상태를 보고 119 신고를 권한 뒤에야 구조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인이는 심정지 상태로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정인이는 2020년 10월 13일 오후 6시 40분 끝내 숨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옮겨진 정인이를 본 의료진은 즉시 아동학대를 의심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부검에서 정인이의 직접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인이의 몸에서는 췌장 절단과 장갑막 출혈, 소장, 대장 파열, 후두부, 쇄골, 뇌퇴골,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여러 부위에서는 시차를 두고 생긴 골절과 유합 흔적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법의학 감정은 이런 손상이 단순 낙상이나 우연한 사고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장하영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의적 공소 사실로 추가했고 안성은도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5월 14일 1심에서 재판부는 장하영에게 무기징역을, 안성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2021년 11월 26일 항소심에서는 장하영의 형량이 징역 35년으로 바뀌었고 안성은의 징역 5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28일 대법원은 장하영 징역 35년과 안성은 징역 5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건 이후 양천경찰서의 3차례 신고 대응과 홀트 아동복지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대응은 모두 부실 대응 논란으로 이어졌고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3차례 신고가 있었는데도 피해 아동이 끝내 분리되지 못한 대표적 아동학대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날의 범죄 목소리였습니다.